지구는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자전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적도 기준으로 시속 약 1670km. 이 속도는 제법 빠르게 느껴지지만 우주에는 이보다 무려 수십만 배 이상 빠르게 회전하는 천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PSR J1748-2446AD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빠르게 자전하는 천체, 즉 우주에서 가장 빠른 회전 속도를 가진 별입니다. 이 천체는 펄사인데, 펄사는 중성자별이라는 아주 작은 별이 매우 빠르게 자전하면서 강한 전자기파를 주기적으로 방출하는 천체입니다. 쉽게 말해 별이 소리를 내는 대신 전파를 쏘며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PSR J1748-2446AD라는 펄사는 1초에 무려 716번 회전합니다. 이는 지구보다 약 43만 배 더 빠른 회전 속도입니다. 이 수치를 더 실감나게 바꿔보면 1분에 4만 3천회, 1시간이면 258만 회, 하루에 약 6,200만 회를 자전합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별의 표면이 찢겨나가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PSR J1748-2446AD의 적도 회전 속도는 초속 약 7만 km를 넘습니다. 이는 빛의 속도의 약 24%에 해당하는 속도입니다. 빛이 1초에 약 30만 km를 이동하는데 이 별의 속도는 1초에 그 거리의 4분의 1 가까이를 회전하는 셈입니다. 이런 속도를 스스로 유지하면서도 붕괴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은 오직 중성자별의 특성 덕분입니다. 중성자별은 태양보다 더 무거운 별이 초신성 폭발 이후 남긴 잔해입니다. 질량은 태양의 1.4배, 하지만 크기는 겨우 지름 34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산 하나만한 크기에 태양 질량이 압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극도로 조밀한 물질 덩어리는 중력의 결속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 아무리 빨리 자전해도 스스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별 하나를 초고속 회전하는 쇠구슬처럼 만든 존재가 바로 PSR J1748-2446AD입니다. 이 별은 지구로부터 약 18,000광년 떨어진 전갈자리 방향에 있으며 47개의 펄사들이 모여있는 곳, 은하수의 팽창부, 즉 중심별의 집중부에 속해 있는 곳인 구상성단 트르잔5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단 내부의 중력 상호작용과 물질 흡수 현상이 이 별의 빠른 자전 속도를 가능하게 한 배경입니다. 즉 이 별은 단순히 빨라진 것이 아니라 수백만 년 동안 다른 별의 물질을 흡수하며 점점 가속된 결과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별을 밀리처 펄사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초당 수백 번 회전하는 별입니다. PSR J1748-2446AD는 단순히 숫자로 놀라움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별의 존재는 우주에서 가능한 자전 속도의 한계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의 경계선인지에 대한 실제 실험이기도 합니다. 왜 이 별은 이렇게 빠르게 돌면서도 무너지지 않을까요? 어떤 물체이든 너무 빨리 돌면 원심력에 의해 바깥쪽이 날아가 버립니다. 지구도 자전하지 않았다면 적도 부분이 지금보다 약간 더 납작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전 덕분에 지구는 극이 살짝 눌리고 적도가 미세하게 부풀어진 타원체입니다. 이 원리는 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별이 빠르게 자전할수록 적도는 부풀고 내부는 찢기려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 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PSR J1748-2446AD는 그 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 별은 지름이 고작 34km 남짓, 그렇게도 작은 별이지만 태양 질량의 약 1.4배가 모여있는 중성자 별입니다. 밀도는 말 그대로 상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중성자별의 1티스푼 무게는 약 6억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밀도 덕분에 이 별은 자전하면서 생기는 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과 밖으로 튕겨 나가려는 힘, 즉 원심력 사이에서 정확히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계산된 중성자별 자전의 상한선은 초당 약 1000회 정도입니다. 그 이상이면 중력으로도 구조를 유지할 수 없고 자체 붕괴 혹은 질량 방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PSR J1748-2446AD는 자연이 허용하는 회전 속도의 거의 마지막 단계, 즉 물리법칙이 허용하는 경계선 바로 직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빨라졌을까요? 이 별은 처음부터 그렇게 빨리 돌았던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이 별이 재활성된 펄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은 천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원래는 느리게 자전하던 중성자 별이었다. 둘째, 근처의 쌍성, 즉 또 다른 별로부터 가스와 물질을 지속적으로 흡수했다. 세 번째, 그 물질이 가진 각 운동량, 즉 돌려주는 에너지 때문에 별이 가속되었다. 네 번째, 수백만 년에 걸쳐 별은 점점 빨라지다가 지금의 속도에 도달했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빙글빙글 돌아가는 피겨 스케이터가 팔을 안으로 모으면서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빨라지면서 별은 극지방은 눌리고 적도는 부풀어 오르는 찌그러진 타원체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중력적 평형 붕괴 (Gravitational Overlaydness라고 부르며 이 찌그러짐의 정도는 지구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적도 반지름은 극 반지름보다 더 크고 중력은 극에서 더 강하고 회전으로 인한 플라즈마의 움직임은 별의 자기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전파의 발사 방향, 빛의 굴절 경로, 펄사 신호의 진동 양상까지 바꾸게 됩니다. PSR J1748-2446AD는 어디까지 돌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 무너지는지 그 자체로 물리적 상환선을 실험하는 천체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그 경계선을 이론으로만 그려왔지만 이제 그 경계선을 실제로 보여주는 회전하는 별의 실체를 눈앞에서 관측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빠르게 자전하는 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선을 확 돌려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에 대한 과학적 가설 하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희귀한 지구 가설입니다. 희귀한 지구 가설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행성이 우주에 드물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 가설은 기존의 평범성의 원리, 즉 코페르니쿠스의 법칙에 대항하여 지구와 같은 복잡한 생명체를 유지하는 행성은 매우 희귀하다고 주장합니다. 평범성의 원리는 지구를 평범한 행성으로 보며 우주 곳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희귀한 지구 가설은 여러 천체 물리학적, 지질학적 조건들이 매우 드물게 맞물려야만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가설에 의하면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행성의 적절한 위치, 행성의 적당한 크기, 거대 위성의 존재, 적절한 자기장, 지각운동, 대기, 수권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희귀한 지구 가설은 우주에 복잡한 생명체가 드문 이유를 설명하는데 페르미 역설에 대한 하나의 답변으로 제시됩니다. 페르미 역설은 외계 생명체가 풍부하다면 왜 아직 그 존재를 관찰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우주생물학과 천문학에서 중요한 논점 중 하나이며 우주에서 복잡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은하 생명체 거주 영역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은하 내의 위치가 필요하며 이를 은하 생명체 거주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역은 은하액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위치해야 하며 여러 가지 복사선과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중원소가 필요합니다. 중원소는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모든 원소로 행성의 형성과 생명체의 구성에 필수적입니다. 은하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중원소의 비율이 변화하며 이는 별의 세대와 초신성 폭발 등 여러 천체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복잡한 생명체는 강한 복사선에 매우 취약합니다. 은하의 근처에는 블랙홀, 중성자별, 퀘이사 등으로부터 강한 X선과 감마선이 방출됩니다. 이러한 복사선은 생명체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거주 가능 영역은 이러한 위험한 복사선의 영향이 적은 지역에 형성되어야 합니다. 은하의 중심부로 가까워질수록 항성 밀도가 높아지고 이는 행성의 궤도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하의 외곽으로 가면 항성 밀도가 낮아지지만 중원소의 부족과 복잡한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은 매우 높은 밀도나 너무 낮은 밀도가 아닌 적당한 밀도를 유지하는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은하 내에서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은하 생명체 거주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은하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만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은하 내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은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합한 어머니 행성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행성계가 생명체 탄생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려면 그 행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행성, 즉 어머니 행성이 특정한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머니 행성은 적당한 크기와 수명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크고 뜨거운 별은 자외선을 많이 방출하며 그 생명 주기가 짧습니다. 이는 복잡한 생명체가 진화하고 발달하기에 충분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너무 작고 차가운 별도 문제가 됩니다. 적색외선 같은 별들은 그들의 생물권이 매우 좁고 행성이 별에 매우 가까이 있어야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의 조성력으로 인해 행성이 별에 항상 같은 면을 보이는 조속적으로 고정 상태가 되기 쉽고, 이는 극단적인 기후를 초래하여 생명체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행성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일정하게 방출해야 합니다. 병광성처럼 밝기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별 주변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행성은 생물권 내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 범위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행성의 크기, 밝기, 그리고 행성과의 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중원소의 존재는 복잡한 생명체의 구성 요소이자 암석 행성 형성에 필수적입니다. 중원소는 초신성 폭발을 통해 우주로 퍼지며 이를 풍부하게 포함하는 행성 주변에서 암석 행성이 형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어머니 행성의 화학적 조성은 행성계의 조건과 생명체의 발생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행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있는 생물권 내에서 행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생물권은 행성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정의되는데, 이 영역 내에서는 행성 표면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거리는 행성의 크기, 유형, 에너지 방출량에 따라 다르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어머니 행성은 은하 내에서도 드물며, 이는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 역시 드물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희귀한 지구 가설에 따르면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는 일은 매우 까다롭고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일이 됩니다. 다음은 행성 자체의 특성과 그 중요성입니다. 이는 복잡한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 행성이 충족해야 하는 여러 조건들을 다룹니다. 행성은 적당한 크기를 가져야 합니다. 너무 작으면 중력이 약해져 대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또한 내부의 지질 활동이 충분하지 않아 생명체를 지원하는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너무 크면 중력이 강해져 무거운 기체가 대기를 지배하게 되며, 이는 가스 거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크기의 암석 행성이 생명체에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행성은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행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지역을 골디락스 존 또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이라고 하며, 이곳에서는 행성의 표면에서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액체물은 지구상의 생명체의 필수적인 용매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높입니다. 행성은 안정적인 궤도를 가져야 하며 극단적인 자전 속도 변화 없이 일정한 자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적절한 온도 균형을 유지하고 생명체가 장기간 동안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구와 같은 행성의 경우 지질학적 활동은 생명체에게 필요한 다양한 환경을 생성합니다. 플레이트 테토닉스와 같은 지각운동은 대기와 바다의 화학적 조성을 재조정하며 필수적인 영양소를 순환시킵니다. 또한 화산활동은 대기에 가스를 추가하여 온실효과를 조절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명체는 적절한 대기 조성을 필요로 합니다. 대기는 생명체에 필요한 기체를 제공하고 표면의 온도를 조절하며 유해한 우주 복사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기의 화학적 조성은 생명체의 존재와 진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자기장은 태양풍과 같은 우주 날씨로부터 행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장은 대기를 우주 공간으로부터 보호하고 표면의 생명체가 유해한 우주 복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행성의 필수적인 특성들입니다. 희귀한 지구 가설은 이러한 조건들이 드물게 맞물려야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가설은 우주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희귀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행성계의 구성, 특히 가스거인 행성들의 역할과 중요성입니다. 행성계의 구성과 특히 그 안에서 가스거인들의 존재는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계 내에서 목성과 같은 가스거인들은 지구에 대한 소행성과 해성의 충돌 위험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강력한 중력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천체를 행성계 내부로부터 멀리 밀어내거나 그들의 궤도를 변경하여 지구로의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킵니다. 가스거인의 위치와 궤도는 행성계 내에서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너무 가까이 있거나 불안정한 궤도를 가진 가스거인은 오히려 내 행성들의 궤도 안정성을 해치고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내의 행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가스 행성들이 초기 태양계 형성 시절에 겪었던 궤도 이동은 내부의 암석 행성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동은 지구형 행성의 위치, 물의 분포, 그리고 장기적인 궤도 안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가스거인은 때때로 소행성이나 해성을 내행성계로 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체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할 수도 있지만 또한 대규모 멸종 사건을 초래할 수도 있는 충돌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스거인은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에 대해 보호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위협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중력은 행성계의 다른 천체들과 상호작용하여 생명체에게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역동적인 행동은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희귀한 지구 가설에서 이러한 가스거인 행성들의 역할은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중요한 조건들을 만들어내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이 적절히 충족되는 경우는 우주에서 매우 드물다는 것이 희귀한 지구 가설의 주장입니다. 다음은 행성의 거대 위성의 중요성입니다. 지구의 달과 같은 거대한 위성은 생명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구의 달은 지구의 자전축이 크게 기울거나 변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지구의 기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기여하며 계절 변화가 생명체의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일어나도록 합니다. 자전축이 불안정할 경우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생명체의 생존과 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위성의 중력은 행성의 조성력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행성의 내부열을 유지하고 지각 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석은 해안선 근처의 생태계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초기 생명체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과 같은 위성은 행성의 자전 속도를 조절하고 일교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달의 형성은 약 45억 년 전에 지구와 크기가 화성 정도 되는 천체인 태야와의 충돌로 인해 일어났다는 거대 충돌 가설로 설명됩니다. 이러한 충돌은 지구의 대기와 화학적 조성, 자전 속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생명체의 출현과 진화에 중요한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희귀한 지구 가설에서 거대 위성의 존재는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달과 같은 거대 위성이 있는 행성은 우주에서 드물며 이러한 위성이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우주에서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 희귀하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요소입니다. 다음은 행성의 지질학적 활동과 그것이 복잡한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지질학적 활동은 생명체가 번성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구의 지각은 여러 개의 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판들이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판구조론이라고 합니다. 판의 움직임은 대륙의 이동, 산맥의 형성, 지진, 화산활동 등을 일으키며 이는 지구 표면의 다양한 지형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지질학적 활동은 생명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순환시키고 다양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화산 활동은 대기 중의 가스 조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온실 효과와 지구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화산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대기의 온실 가스 중 하나로 지구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륙의 위치와 크기는 바다와 대기의 순환 패턴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구상의 기후와 생물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륙이 분산되어 있으면 해류와 바람 패턴이 달라지고 이는 다양한 기후와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지구 내부의 열은 대부분 방사성 붕괴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열은 지구의 멘틀 대류를 일으키며 이는 판구조론적 활동과 화산 활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지구 내부의 지속적인 열과 에너지는 안정적인 지질학적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희귀한 지구 가설에서 지질학적 활동은 복잡한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질학적 활동은 생명체에 필요한 환경을 유지하고 변화시키며 생명체의 적응과 진화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활발한 행성은 우주에서 드물며 따라서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 역시 희귀하다는 것이 이 가설의 주장입니다. 다음은 생명체의 발달과 진화를 위한 지구 특유의 환경 조건, 특히 진화의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환경 변화입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은 약 5억 4천만 년 전에 발생한 생명체 다양성의 급격한 증가 사건입니다. 이 시기 동안 다양한 복잡한 다세포 생물들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생물 다양성의 증가는 지구의 생명체 진화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으로 특별한 환경적, 생물학적 조건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에는 여러 차례의 대량 멸종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생명체 진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량 멸종 후에 새로운 생물종들이 다양하게 진화하면서 생명체 다양성이 회복되고 때로는 이전보다 더 풍부해졌습니다. 이러한 회복 과정은 생명체의 복잡성과 생명체의 적응력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지구의 기후는 역사를 통해 큰 변동을 겪었습니다. 특히 거대한 빙하기는 지구상의 생물과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동은 생명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자극했으며 생존 가능한 종의 범위를 확장시켰습니다. 지구 역사에는 소행성 충돌과 같은 대규모 지질학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종종 대량 멸종을 초래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물학적 다양성과 복잡한 생명 형태의 출현에 기여했습니다. 이 가설은 이러한 조건들이 우주에서 드물게 맞물려야만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매우 특별하며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 역시 그만큼 희귀하다는 것이 희귀한 지구 가설의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생명체, 특히 지성을 가진 생명체가 발달하기 위한 마지막 조건입니다. 이는 행성에서 진화한 생명체가 지성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특수한 조건들을 포함합니다.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과 별개로 지성을 가진 생명체의 출현은 더욱 특수한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지성 생명체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환경을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복잡한 사회적 구조와 문화,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성의 출현은 생명체의 진화에 있어 매우 드문 사건으로 여겨지며 특정한 환경적, 생물학적, 그리고 아마도 우연적 요소들이 맞물려야 가능합니다. 지성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환경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복잡한 생명체가 충분한 시간 동안 진화할 수 있도록 하며 문명을 발달시키고 기술적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지성을 발달시키는 데는 생물학적 조건도 중요합니다. 뇌의 발달, 학습과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등은 모두 생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진화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성이 발달한 생명체가 문명을 이루고 기술을 발달시키는 과정도 매우 복잡하며 이는 특정한 사회적, 환경적 조건을 요구합니다. 기술의 발달은 생명체가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증가시키며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희귀한 지구 가설은 이러한 마지막 단계를 포함하여
지성을 가진 생명체의 출현과 그들이 문명을 이루는 것이 극히 드문 일련의 사건들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 드물 뿐만 아니라 지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행성은 더욱 드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주에서 지성을 가진 생명체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